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월요일 아침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개별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시장의 미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2차전지 시장이 속된 표현으로 박살이 나면서 쭉쭉쭉 하락도 이런 하락이 없을 정도로 밀려 내려오는데 과연 2차전지 시장은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버티고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제가 여러 생각들을 모아서 여러 자료들을 막 그냥 넣으면서 제 생각을 함께 한 거니까 잡탕밥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치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저희 카페에서는 2차 전지 시장으로 많이 피해 도망가며 있으면서 최근 6월, 5월 이 야수라장을 잘 피해갔죠. 하지만 6월 말부터 들어오면서 2차 전지가 이제 하락 폭락을 하면서 기존에 먹었고 잘 버텼던 것들을 많이 토해내는데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조목조목 분석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먼저 LNF 주가를 한번 봅시다. 27만원까지 같은 게 19만 8천원까지 빠졌죠. 네,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약 40%, 전고점 대비 40%의 주가 폭락이 있었죠. 생각보다 아주 심하게 폭락이 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십시오. 네, 15만 6천원. 네, 이제 무상, 유무상 다 포함해서 15만 6,600원을 갔던 것들이 지금 얼마까지 봐요? 10만 8천원이니까 네, 하면은 이것 또한 44% 정도 빠진 케이스네요. 전부 다 40% 정도의 큰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 17%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네, 이 정도면 20% 정도 빠졌다 볼 수 있죠. SK 이노베이션도 약 24만원 같은 게 17만 7천원까지 빠졌으니까 약 35% 하락하는 초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약 10% 넘게 하락하는 15% 정도 하락하는 그러한 약세장의 모습에서 함께 당하는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시장 마지막 믿었던 2차전지 시장마저도 크게 빠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다.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아우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추가 하락 후에 행보할 전망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 하락하는 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남들 안 빠질 때 안 빠지면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죠. LG 엔솔발 공장 건설 연기는 공통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비용 상승에 대한 어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집단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이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유럽발 전기차 판매가 감소된 것도 악재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한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의 성장력이 떨어지면서 너무 많은 성장력이 추가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하락의 이제 원인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오너 리스크까지 합쳐지면서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루한 주가 조정 및 횡보와의 싸움 후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황보가 아니라 횡보와의 싸움. 그 행보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저는 이제 3분기까지 가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은 거의 다 알고 있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제 3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3분기 가이던스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 다시 이제 재상승할 수 있는 순환매가 돌아오는 과정. 약 3개월은 지루한 박스권 행보 장세가 전망된다. 이렇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정리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을 원인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 공장 투자 재검토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크게 발생했죠. 해당 공장의 규모만 감안한다면 배터리 섹터에 주는 영향은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네, 굉장히 크지 않죠. 11기가와트 규모로 전기차 대수 16만 대 규모인데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9년 목표가 캐파가 520기가와트니까 아주 작은 양이죠. 다만 시장 선도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재검토가 이르게 한 원인이 문제라는 거죠. 왜 애들이 투자를 재검토하게 했을까? 이 원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이 원인이 업계 전반의 공통된 문제라면 함께 빠지고 함께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인 거죠.
즉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 비용 증가가 가져올 산업 전반의 투하자본 이익률 ROIC라고 하는데 투하자본 이익률 하락이 백대리 섹터 자체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많은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에게 염려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게 이제 함의인 거죠. 그렇죠? 네. ROIC, 투하자본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 배터리 셀 산업의 경우 예상 ROIC 범위가 약 6에서 8% 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예, 배터리 소재가 평균 13%이고 그 다음에 IT 및 다른 산업들이 평균 10% 수준인 거에 비해서 배터리 셀 산업, 그게 전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 배터리 4사의 ROIC 범위가 6에서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 개의 것들을 조립해서 쓰고 이걸 다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경쟁도 치열하고 또한 지금은 소재업체들이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 종합업체들의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들은 비용 증가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를 또 한번 보면은 꼭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 미국 및 유럽에서 투자세 공제 및 인센티브를 통한 투하 자본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 경쟁사들과 달리 대규모 조인트 번처를 통해서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놓은 상황이죠.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었던 CATL과 달리 원가 상승에 대한 판가 전가력까지 갖춘 한국 업체들의 경우 예상 이익값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고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죠. 배터리 셀 산업은 투자 비용 및 마진 구조로 인해 구조적인 ROIC 리스크를 갖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의 경우 적절한 투자 부담 해소 및 마진 확보 전략으로 중국 및 일본 경쟁사 대비 투하 자본 이익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장점에 이제 금이 살짝 가기 시작했다. 항상 무엇이든지 처음에 발생하면은 항상 충격이 큰 거죠.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ROIC 투하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투하 자본 이온 ROIC는 세후 영업 이익을 분자에 놓고 순영업 자산을 분모에 두는 그러한 산식으로 보는 거죠. ROIC란 기업이 실제 영업 활동에 투입한 자산, 생산 및 영업 활동에 투자한 자본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에 대한 지표인 거죠. 그렇죠? ROIC는 세후 영업이익을 NOPAT라고 하고 세후 영업이익을 영업 투하 자본 IC로 나눠주는 계산식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ROIC는 세후 순영업이익률을 투하 자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세후 순영업의 NOPAT는 영업 활동에서 획득한 세후 이익을 말하며 순수하게 뭐 투자 자산의 활동이란 이런 게 아니고 영업 활동을 통한 세금을 뺀 이익을 말하며 분모의 영업 투하 자본은 영업 활동에 순수하게 투입된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에 투입된 자본으로 영업 활동에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가 이게 이제 ROIC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퀄리티를 측정하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다시 이익을 회수하는 이러한 장치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금융 지표가 바로 ROIC라는 거죠. 네. 자,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률 회복 시 한국 배터리 섹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소비가 늘지 않는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다가 살짝 정체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 시장은 또 미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글로벌 최고의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인데 우리는 중국보다도 이 미국 시장을 더 공략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파운드리 반도체 가동률 하락 등 공급망 우려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에서
유럽 전기차 시장의 YY 성장세가 재개될 경우 4월은 마이너스 5%, 5월은 마이너스 1% 조금씩 줄고 있는데 한국 배터리 대형 업체들의 주가 반등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 유럽이 살아나고 성장률이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살아나고 미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시장에 펌프질을 해준다면 충분히 한국 전기차 시장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러한 경쟁력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 나타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테슬라가 2분기 인도데스가 QOQ로 마이너스 18%나 감소했다는 소식 여러분 얼마 전에 들었죠. 인플레이션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미국 전기차 기업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테슬라, 리비안 모두 하락했죠. 중국 전기차 기업들 역시 지난 한 달간 급상승 이후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가격들이 하락을 했지요. 니오나 샤오핑, 니오오토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2022년 2분기 차량 인도대수는 25만 5천 대, YY로 25% 증가했으나 QOQ는 마이너스 18% 감소했고 시장 기대치인 29만 5천 대를 하회했다는 거죠. 1등인 테슬라마저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원자재 공급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이 됐죠. 이 부분도 좀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승합차 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6월 자동차 소매 판매량 잠정 집계는 승용차가 142만 대, 전기차가 약 50만 대를 기록했답니다. 유럽 연합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까지만 허용하는 데 합의를 했죠.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엔트리 모델인 A, B 클래스 차량을 2025년 단종하고 전기차 및 고급 차량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렇죠? 중저가를 포기하는 거죠.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 CEO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GM은 전도가 정책의 일환으로 브랜드가 뷰익 있죠. 브랜드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을 했죠. 한편 GM은 2025년까지 약 41조를 투자해서 약 30종의 전기차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GM이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어떤 모델 그리고 중저가 일반 엔트리 모델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그러한 차에 대한 그런 큐를 넓혀서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가장 세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대형 배터리 3사 합산 유니버스 주가가 하락을 했죠. LG엔솔의 원통형 투자 재검토 소식에서 셀메이크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모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 1.7조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주 배터리 신규 공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좀 연기를 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 11기가죠. 투자 비용 증가 등을 고려 재검토 중이다. 다만 GM과 스텔란티스와의 존트 벤처 플랜트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죠. 그렇죠? 삼성 SDI는 테슬라 및 BMW랑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천안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파일럿 라인 성과에 따라서 2023년 말레이시아 양상 라인 투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거 우리나라에 짓지 않고 말레이시아에 질 생각이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삼성 SDI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죠. 포드는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 사업에 국내 장비 업체인 CIS, NS, 하나기술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죠. 이 부분이 나왔지만 다시 이 종목들을 하루 오르다가 또 다 박살났죠. CIS, NS, 하나기술. 하나기술 괜찮아 보이네요. 폭스콘이 약 10조 원을 투자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죠. 과연 폭스콘이 해낼 수 있을까? 이 배터리 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 솔리드 파워는 포드와 BMW 테스트를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생산을 시작을 했다. 이것도 가봐야 알죠, 그렇죠?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 3원계를 뛰어넘고 바로 전고체로 가는 솔리드 파워 같은 회사들도 있고
폭스콘 같은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애플의 상품이 생산이 한계에 부닥치니까 뭔가 새로운 먹거리 대안으로 2차 전지 산업으로 들어오는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지만 이 산업은 그렇게 만만한 산업이 아니다. 기존에 우리 한국 3사들의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50% 증가한 69만 5,800대. 네, 글로벌 전기차량이 보통 월간 한 69만 대, 70만 대 팔리네요. BEV나 PHEV 판매량은 약 62%, 36% 증가한 49만 6천 대, 19만 4천 대. 이런 애들은 이제 서로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왔다 갔다 하는 차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5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8만 4천 대, 전년비 49% 증가했죠. 다음 BEV나 PHEV는 각각 6만 8천 대와 15만 9천 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8%, 22%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쪽의 증가가 가장 크고 5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18만 4천 대로 가면서 마이너스 1% 감소했죠. 전월 마이너스 5%에서 5월 마이너스 1%로 감소폭은 줄고 있지만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좀 힘들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나 관련 기업들이 좀 힘든 면이 있죠. 우리는 유럽과 미국을 주로 집중 타겟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출하량을 쭉 한번 보시고 5월 리튬 이온인가 인산철의 LFP 배터리 침투율은 글로벌적으로 31.5%인데 MOM은 3.3% 하락했죠. 전부 대부분이 중국에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는 주로 중국에서 많이 침투율이 높아지고 미국은 13.2%밖에 안 되는 전부 테슬라향인 것 같아요. 중국은 51.9%가 LFP 배터리를 쓰고 유럽은 0.3%밖에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은 조금씩 뭐 그 정도 유지하고 이제 전부 테슬라향이고 중국 자체가 가장 크고 유럽이 가장 그 LFP 인삼 리튬 철 배터리 LFP 배터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3원계인 MCM이나 NCA 배터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을 주로 공략하고 미국을 공략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배터리 원재료 가격 추이인데요. 5월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 구리, 알루미늄 가격은 전월비 각각 마이너스 16%, 5%,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 리튬 가격은 전월비 6% 상승을 했고요. 니켈, 망간, 코발트, 구리, 알루미늄 가격은 전월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원계 배터리 가격이 크게 그 피크를 친 후에 살짝 하락해서 내려오는 그런 양태이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 배터리 3사나 여러 가지 쌍극재 소재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간단히 봅시다. 2022년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2022년 영업이익은 2066억 원으로 컨센서스 2611억 600억 정도가 하회할 전망이다. 이렇게 500억에서 600억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네요.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도 자동차 전지 부분의 수익성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 실적 하회가 예상이 되고 있다. 2022년 2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원료가 상승분에 대한 판가 증가력은 2022년 2분기보다 3분기 및 4분기에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이 맞다면 3분기, 4분기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소형전지, 자동차전지, ESS 전지는 자동차 전지가 제일 중요하죠. 매출은 2.6조, 영업이익은 234억 원 예상이 된다. 양극재의 소재 가격 인상에 대하여 완성차 업체와 논의 중이나 2분기는 점차 전환의 과정 속에 있다. 원소재 가격은 급등했으나 판가 인상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수익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원재료의 상승분을 전액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는 게 2분기다. 이게 이제 실적 하락의 원인이죠. 향후 판가 인상 영역이 확대되어 수익성 회복은 그나마 전망이 되고 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생각입니다. 미국 공장 투자 재검토, 높아진 협상력을 확인한다. 이 부분인데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봅시다. 최근 동사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 재검토 뉴스 보도 후 성장성 훼손 우려로 주가는 이틀간 10% 정도 하락을 했죠.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EV 스타트 업계에 공급하는 온통형 전지 공장이며 EV 전기차 스타트 업계에 주로 공급하는 온통형 전지 공장이며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따른 투자 비용 상승 증가로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여기 애리조나 공장은 테슬라 향이 아니네요. 우리는 테슬라 향이나 보고 있었는데 미국의 어떤 그 스타트업, 전기차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온통형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들에게 제공할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애리조나 공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따른 투자 비용 증가로 수입사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즉 인상된 원가를 판가에 전가하거나 투자비 절감할 수 있는 생산 설비 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선제적 수주 확보보다는 수익성 확보를 포석에 둔 전략으로 보고 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는 Q를 늘리기보다는 이제 Q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P와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조선업종에서 막 Q를 늘리다가 P를 무시하면서 박살이 난 그 예를 봤기 때문에 이제 가려받는다. 이게 협상력의 어떤 좋은 장점도 있네요. 그만큼 선도 1등 업체로서 협상력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미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봉쇄 정책 해제와 함께 회복되는 점과 동사 이익 전망치 하향을 감안하면 피어 멀티플 산정 기준을 변경, 글로벌 배터리 업계 평균 대비 20% 할증을 해줬는데 글로벌 배터리 업계 평균으로 할증을 좀 떨어뜨려서 이제 동사가 얻어맞는 그러한 논리적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에비에비타의 적용 배수도 하향을 했다. 과거 37.4배에서 지금 33.2배로 약 20% 정도 하향을 했네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9% 하향을 했다. 57만원에서 52만원으로 2020년 2분기 대비 3분기와 4분기에서는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라서 정가 영역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한 7월 27일 예정된 6개월 보호 예수 물량 해제는 약 996만 주로 총 주식 대비 약 4.3% 수준이다. 물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996만 주가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데 모두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7월 27일이니까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꼭 기억합시다. 이는 1개월물 3개월 보호 예수 물량 해제보다 훨씬 커 단기 수급에 대한 부담이 가능성이 충분히 상존하고 있다. 즉 7월 실적과 수급 관점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투자 심리는 이 물량이 다 쏟아지고 저점을 형성하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반대로 상승할 때 이때 개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애널리스트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정리하면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됐다. 그렇죠? 할증을 줬던 것들을 뺐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 평균 퍼를 줬다. 에비타도 37배 4배를 줬던 걸 33.2배로 줄였다.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증가력은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3분기, 4분기 좋아지는데 7월 27일 996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다. 그때가 바닥일 확률이 있다. 이렇게 동사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기 때문에 동사는 7월 중순 이후는 좀 물량을 확실히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6조, 그렇죠? 영업이익은 2,170억. 지난 1분기에 2,590억 좀 줄었죠? 네, 3분기는 3,100억. 4분기도 3,200억. 그래서 올 2022년은 1조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1조대가 나오네요. 내년에는 1조 7천억으로 70% 80% 넘는 영업이익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매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꼬여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삼성 SDI는 제가 얼마 전에 따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봤죠. 다시 한번 봅시다. 2분기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다. 호실적은 매출액은 5조, 영업이익은 4,100억까지 올라가는데 그 원인을 보면 각각의 난 IT양 출하량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다. 그렇죠? 난 IT양.
난 IT라는 뭐 전동공구, 뭐 바이스클, 뭐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들어가는 전기 오토바이 들어가는 이러한 쪽에 출하량이 아주 지금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또한 리비안 생산량이 1분기 2,533대 대비 2배 이상 증가. 두 번째 이유는 리비안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리비안이 2,533대에 대해서 보다 2배가 더 늘어날 것이다. 원형전지 판가가 10%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동사에게 큰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BMW랑 5공장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로 나타나면서 중대형 전지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사의 실적이 상승할 것이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이 이런 예상을 했는데 함께 다 두들겨 맞은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맞은 후에는 삼성 SDI는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좀 견딜 필요가 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갔던 친구들은 이 부분을 팔고 삼성 SDI로 몰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양극재의 대표적인 LNF 한번 봅시다. 2020년 2분기 매출은 9,365, 영업이익은 772억 원으로 전망.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를 플러스 10% 상회하는 호실적이 기록할 전망이다. 하이니켈 양극재 서티지 업황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양 견조한 NCMA 수요가 호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현재 캐파가 풀가동 중이며 재고 또한 적극적으로 소진 중에 있다. 2분기 NCMA 매출 비중은 65%로 확대 중이다. 판가는 메탈 가격 상승 지속에 따라 전분기 대비 30% 상승이 추정되고 있다. 환율 상승도 매출액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수익성은 OP마진은 8.2% 전분기 대비 판가에서 원가 스프레드가 축소되었고 굳이 이 공장 신규 캐파 초기 가동에 따른 초기 고정비용 부담 영향으로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수익성은 약간 축소될 영향이지만 그 원인이 굳이 이 공장 신규 캐파 초기 가동에 따라서 비용, 초기 고정 비용이 좀 있는 거죠. 네. 2022년 견조한 NCMA 실적이 지속될 전망이다. 2020년 매출액 3.8조, 영업이익은 3천억 수준 전망. 주후의 고객 사양인 LG엔솔의 견조한 NCMA 양극재 수요가 확인되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매분기 최대 매출과 이익이 기록될 전망이다. 고객 사양 수요 대응을 위해서 2분기 굳이 이 공장 페이지 1 4만 톤을 조기 가동하고 2분기 굳이 이 공장 페이지 2 3만 톤을 가동할 예정이다. 양극재 캐파는 연말 기준 22년 13만 톤, 23년에는 20만 톤으로 크게 Q가 늘어나면 당연히 P도 늘어나겠죠. 또 하반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북미 양극재 밸류체인 협력을 구체화하겠다. 이것은 이제 폐배터리 산업을 구체하고 있죠. 24년 이후에 추가될 해외 캐파 증설 발표가 주가 모멘텀을 기대 중에 있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LNF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서 일단 살짝 조정을 받는데 조정은 곧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코프로 BM은 무상증자 12만 4,700원을 깨고 내려와 있죠. 10만원이 붙어 있는데 10만원이 혹시 깨지거나 그러면 무조건 사야죠. 네. 2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기존 9,400억에서 1조 원으로 상향. 화재로 중단됐던 4공장 12,000톤이 5월부터 불가동되고 6공장 36,000톤은 3월부터 불가동 중이다. 4월, 5월 NCA 양극재 수출 데이터 호조가 이 모든 것을 확인이 가능하다. 포드 F150 라이팅에 공급되는 NCM9 2분의 1, 2분의 1 반반 배터리가 큰 업사드 요인이 될 것이다. 신규 4원계 양극재인 NCMX로 신규 고객사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사 다각화가 기대되고 있다. 에코프로 PM은 좀 더 하락하면 사야 되는데 문제는 7월 15일 날 또 7월 5일 날부터 나오는 이제 유상증자 물량과 무상증자 물량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공매도가 나와서 가격을 확정시키는 전략이 사용되는데 너무 물량이 많이 나와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2분기를 좀 피해가서 7월 초중반에는 일단 이익을 실현시키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10만원이 깨지거나 9만원대 오면 다시 다시 매수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7월 15일에 쏟아지는 것들을 다 한번 보고 7월 말경에 다시 가격이 빠졌을 때 사는 그런 전략.
이러한 전략이 모두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시적 후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 쏟아지는 거, 에코프로비의 물량 쏟아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해서 가고 바닥을 찍을 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최근 2차 전지 시장의 여러 모습을 봤죠. LG 엔솔이 왜 이제 공장을 연기했는가 이걸 까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온통형 배터리가 테슬라향이 아니었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한 것들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가격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너무 Q에 몰입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이 있죠. 또 ROIC라는 중요한 투자 지표가 살짝 어떤 기스가 날 것을 대비해서 얘들이 ROIC를 지키는 Q는 이미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하는데도 P를 지키는 그러한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LG 엔솔부터 에코프로 BM,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여러 것들을 다 봤는데 결론적으로 남이 빠질지 않을 때 남이 빠질 때 안 빠졌기 때문에 남이 이제 추가로 빠질 때 살짝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견딜 것인가 했는데 일단은 총알이 이쪽에 오면서 같이 무너진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반등하는데 한 3분기 정도는 한 분기 정도, 3개월 정도는 쉬어가는 게 답일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봅니다. 자, 제 생각을 주절주절해서 모아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